여러분, 혹시 본인도 모르게 나는 체취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왜 냄새가 나는 걸까? 하는 불안감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살짝 거리를 두거나 손주들이 안기기를 꺼리는 것 같을 때의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원인을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의 정확한 원인과 실제로 효과를 본 해결 방법들을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더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은 줄이고 희망은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체취가 생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죠. 내가 예전보다 덜 씻어서 그런가? 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는 씻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매일 깨끗이 씻는데 왜 가족들이 냄새를 느끼지?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40대 이후부터 우리 피부에서는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물질은 피부의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건데 젊을 때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다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늘어나요. 특히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5배 이상 많아진다고 해요.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특유의 냄새를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기름진 냄새나 오래된 옷장 냄새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냄새는 일반적인 비누나 샴푸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세이신 김순자님은 평생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옷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더 자주 세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순자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본인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냄새를 느끼고 있었다니요.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감각이 둔해진 건가?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더 자주 샤워를 하고 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해 봤어요. 옷도 하루에 2번씩 갈아입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다가 의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의사는 어르신, 그건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변하고 호르몬 균형도 달라지면서 피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성분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젊을 때는 없던 특별한 냄새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김순자님은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궁금증을 느꼈어요. 그럼 이런 냄새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의사는 일반적인 비누보다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세정제를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김순자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여러 번 씻는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추천해준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세정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3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들이 엄마, 요즘 냄새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김순자님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거구나 하며 자책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죠. 김순자님은 지금도 꾸준히 관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해주고 계시죠.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해결 방법도 명확해져요. 무작정 더 자주 씻거나 강한 비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네날 같은 특별한 냄새 성분을 겨냥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제 새로운 관리 방법을 배워볼 때구나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채취 관리를 할 때 겨드랑이나 발 같은 부위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부위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채취의 주요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두피와 목 뒤쪽이에요. 왜 이 부위들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채취의 70% 이상이 머리와 목 부위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 부위에는 피지선이 특히 많이 모여 있고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냄새가 쉽게 축적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위들이 손이 잘 닿지 않거나 씻을 때 대충 지나가기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만 감고 두피는 소홀히 하시거나 목 뒤쪽은 잘 안 씻게 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특히 두피는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량이 변하면서 냄새가 생기기 쉬운 부위예요. 젊을 때는 피지가 많이 나와서 기름져 보이는 게 문제였다면 나이가 들면 피지의 질이 변하면서 특유의 냄새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목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위는 접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땀이나 각질이 쌓이기 쉽고 씻을 때도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부위를 깨끗이 씻어도 이 부분에서 나는 냄새가 전체적인 채취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재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이재호님은 평소 개인 위생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매일 저녁 샤워를 빠뜨리지 않으시고 특히 겨드랑이나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으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이 자꾸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기를 꺼리고 며느리도 빨래를 할 때요? 이 냄새가 뭐지? 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이재호님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이 씻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샤워를 하고 더 강한 비누를 사용해 봤어요. 하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혹시 머리 감으실 때 두피까지 꼼꼼히 감으시나요? 이재호님은 당연하지, 매일 머리 감는데 하고 대답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해 보였어요. 아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머리 감으실 때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감으시나요? 아니면 머리카락 위주로 감으시나요? 그제야 이재호님은 자신의 세정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머리카락에 발라서 거품을 낸 다음 대충 헹구는 정도였어요. 두피를 직접 마사지한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죠.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두피가 상할까 봐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아들의 조언에 따라 이재호님은 머리 감는 방법을 바꿔봤어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 다음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샴푸를 발랐어요. 그리고 헹굴 때도 두피에 샴푸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궜죠. 또한 목 뒤쪽도 신경 써서 씻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서 목 뒤에 접힌 부위까지 꼼꼼히 닦아냈어요. 귀 뒤쪽도 놓치지 않고 씻었고요. 이렇게 씻는 방법을 바꾼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손주들이 다시 할아버지 옆에 앉으려고 하고 며느리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이재호님 본인이 느낀 상쾌함이었어요. 머리를 감은 후에 두피가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들었고 하루 종일 개운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재호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시간을 들여 씻는 건데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두피와 목 뒤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씻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재호님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계시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채취 관리에서 어디를 씻느냐가 얼마나 자주 씻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채취의 주요 원인 부위인 두피와 목 뒤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두피를 씻을 때는 머리카락보다 두피에 집중해서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시고 목 뒤쪽은 접힌 부위까지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채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채취가 신경 쓰여서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강한 비누로 열심히 문지르고 계시진 않나요? 뽀득뽀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방어막인데
적당한 산성도를 유지하면서 유익한 세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런 유익한 세균들이 있어야 냄새를 만드는 해로운 세균들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한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면 이 피부 장벽이 손상돼요. 특히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는 피부의 산성도를 바꿔서 유익한 세균들을 죽이고 대신 냄새를 만드는 해로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도 더 깨끗하게 씻을수록 냄새가 덜 날 텐데 왜 오히려 더 심해지지?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젊을 때는 피부 재생 능력이 좋아서 손상된 피부 장벽이 빨리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상된 피부 장벽이 오랫동안 재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냄새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 각질이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적절한 보습이 채취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6세이신 박영자님은 채취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박영자님은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것도 항균 효과가 있다는 강한 비누를 사용해서 온몸을 꼼꼼히 문질렀어요. 샤워 후에는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어야 깨끗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냄새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피부도 점점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하얗게 일어날 정도였죠. 박영자님은 혹시 본인이 특별한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피부과를 찾게 되었어요. 의사는 박영자님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너무 강하게 씻으셔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강한 비누로 하루에 2번씩 씻으면서 피부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파괴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결과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의사는 박영자님에게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첫째, 하루에 1번만 씻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할 것. 둘째,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을 것. 셋째,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수분을 지킬 것. 박영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루에 1번만 씻으면 더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조언을 따라보기로 했어요. 약산성 세정제로 바꾸니까 씻은 후의 느낌부터 달랐어요. 뽀득뽀득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샤워 직후 보습제를 바르니까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피부 가려움이 줄어들었어요. 2주 후에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졌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1달 후에 나타났어요. 가족들이 엄마, 요즘 냄새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라고 말해준 거예요. 박영자님은 정말 신기했어요. 더 적게 씻었는데 오히려 냄새가 줄어든 거였거든요. 그제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박영자님의 피부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건조함도 없어지고 냄새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하세요. 박영자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함의 기준이 많이 씻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씻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씻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채취 관리에서 강도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비누로 열심히 씻는 것보다 약산성 세정제로 부드럽게 씻고 보습을 잘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면서 씻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뽀득뽀득한 느낌보다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목표로 하세요. 겉으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몸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잡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채취 관리에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내에서 분해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채취에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내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져요. 이런 노폐물들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런 산화 과정을 억제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뭔가 몸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버섯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노화와 관련된 채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같은 일반적인 버섯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노렌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토마토,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도 도움이 돼요. 이런 음식들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결과적으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의 생성을 줄여줘요. 녹차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체내 해독 작용도 도와줘요. 매일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체취 개선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영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이신 최영남님은 체취 때문에 정말 큰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외적인 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도 여전히 냄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이 문제가 더 스트레스였어요. 동창 모임이나 등산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혹시 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그래서 모임 참석을 점점 꺼리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라며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게 되었죠. 활발했던 사회생활이 완전히 위축된 거예요. 그러던 중 딸이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아버지, 버섯이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봤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음식으로 냄새가 줄어들까?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들도 효과가 없었으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조언에 따라 최영남님은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3끼 중 적어도 한 끼에는 버섯 요리를 포함시켰어요. 아침에는 버섯을 넣은 계란찜이나 된장국, 점심에는 버섯볶음이나 버섯전, 저녁에는 버섯을 넣은 찌개나 구이 요리를 먹었죠. 처음에는 매일 버섯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다양한 요리법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종류도 바꿔가면서 먹으니까 오히려 식단이 풍부해진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항산화 음식들도 늘렸어요.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나 딸기를 먹었어요. 녹차도 하루에 3-4잔씩 꾸준히 마셨죠.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역시 음식으로는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딸이 조금 더 꾸준히 해보자고 격려해 주어서 계속 이어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확실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당신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한 달 반 만에 등산 모임에 참석해봤어요. 조심스럽게 친구들 반응을 살펴봤는데 예전 같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남아, 요즘 건강해 보이네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2개월이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 확실히 냄새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명확하게 말해 주었거든요. 최영남님은 정말 기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체취 걱정 없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동창 모임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최영남님은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체취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해요. 최영남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 먹는 것으로도 냄새가 바뀔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버섯 없는 식단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체취 관리에서 식습관의 중요성이에요. 외적인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체취 문제는 내적인 관리, 즉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의 산화를 막아서 냄새의 근본 원인을 줄일 수 있어요. 버섯, 토마토, 베리류, 녹차 같은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체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세정제를 쓰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이런 노폐물들이 몸속에 쌓이면서 피부를 통해 배출될 때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피부를 통한 냄새 배출이 줄어들어요. 또한 가벼운 운동을 통해 땀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면 전반적인 체취가 개선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거나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체취 관리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신체 활동은 정말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농축되어서 더 진한 냄새를 만들어내거든요. 또한 운동 부족으로 신진대사가 더 느려지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보습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 각질이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보습을 통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체취 예방에 도움이 돼요. 오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이신 오정자님은 평소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독서나 TV 시청을 즐기시고 바깥 활동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이 자꾸 환기를 시키거나 오정자님이 지나간 자리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안이 좀 답답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가 어머님 옷을 세탁할 때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오정자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은 매일 깨끗이 씻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냄새가 날 정도라니요. 오정자님은 생활 패턴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물을 마시는 양이 정말 적었어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굳이 물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였죠. 하루에 물 한두 컵 정도만 마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는 했지만 땀이 날 정도의 활동은 전혀 안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을 조심스럽게 다뤘거든요. 보습도 소홀했어요.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져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넘어갔고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조언으로 오정자님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건 물 마시기였어요. 하루에 물 8컵을 목표로 정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마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평소에 물을 안 마시던 습관이 있어서 자꾸 깜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이 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했어요. 두 번째로 시작한 건 가벼운 운동이었어요. 집 근처를 매일 저녁 20분씩 산책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밖에 나가서 걷는 게 쑥스럽다 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는 보습 관리를 시작했어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고 특히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같은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더 꼼꼼히 발랐어요. 이런 습관들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기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조금 더 꾸준히 해보자고 격려해 주어서 계속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 산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꼈어요. 3주 후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집안 공기도 상쾌해진 느낌이고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오정자님은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2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옷 세탁할 때 냄새가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해 준 거예요. 오정자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오정자님은 이 습관들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물 마시기는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저녁 산책도 하루의 즐거운 일과가 되었어요. 보습도 빼놓지 않고 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더 잘 오고 피부도 훨씬 좋아졌어요. 체취 개선을 위해 시작한 습관들이 전체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 거죠. 오정자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습관들을 바꾼 건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이런 습관들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어요.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체취 관리에서 꾸준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서 몸 전체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신체 활동, 꾸준한 보습 관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체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습관들은 체취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 문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 변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지혜를 갖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씻는 부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겨드랑이나 발보다는 두피와 목 뒤쪽에 더 신경 써서 씻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얼마나 자주 씻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셋째,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씻는 방법을 익히는 것. 강한 비누로 열심히 문지르는 것보다 약산성 세정제로 부드럽게 씻고 보습을 잘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넷째, 채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버섯, 토마토, 베리류, 녹차 같은 항산화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몸속에서부터 냄새의 원인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신체 활동, 꾸준한 보습 관리.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체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별로 어렵지 않고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에요. 체취 걱정 없이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되면 사회생활도 더 활발해지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서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불안은 줄이고 희망은 더 크게 가져가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제 냄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큰 개선을 이뤄내시길, 그리고 더 자신감 넘치는 나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